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조금 늦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낮에 조금 많이 좀 피곤해서 좀 많이 쉬다가 일을 좀 늦게 나가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맛있게 밥도 먹고 TV도 좀 보다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어, 많이 더운데 오늘은 한껏 좀 풀린 것 같아요. 더위가. 어, 지금 사실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조금 많이 춥고, 그리고 또 뭐 끄면 덥고 이런 정도인데, 이제 저희한테도 이제 더위가, 열대야가 물러갈 그런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셔서, 이 무더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세계의 소원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 이 책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이제 부정적인 감정 처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 그 저번에 그 뉴스에서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는지에 대해서 평탄한 길을 가야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평탄한 길을 가야지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뭐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공존하면서 목표를 이뤄내서 성공을 하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사람인가, 그런 게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해본 경험으로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너무 현실이 부정적인 거에 부딪히는 게 많더라고요. 뭐 가령 돈을 벌 때 사실 제 목표의 흔들림도 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흔들림도 느껴지고, 그리고 또 기분이 좀 나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장사를 하다가 뭐 고객들하고 이렇게 사실 제 맘에 드는 고객들만 있는 게 아니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부딪힘이 있으면 그때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근데 목표는 항상 월 얼마 버는 거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나는 거길 가야 되는데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실은 공존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막 진짜 막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중간에 뭐가 갑자기 이제 차가 딱 끼어들기처럼 확 와가지고 저를 갖다 확 부딪히고 제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막 돌부리에 막 달리기 하는데 막 돌부리에 확 쓰러진 것처럼. 너무 좌절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 감정 상태가 같이 공존하는 걸 저는 느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평탄한 길만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웅덩이도 있고 그리고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서 올라가기도 하고, 저는 그거라고 딱 찍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처럼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같이 공존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 확률이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은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두 번째. 첫 번째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데 같이 가는 그런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계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책에서 저는 부정하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처리를 하면서 이 목표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제가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알려드리면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이제 100일 만에 소원을 이루는 비법을 이제 같이 해볼 건데, 그 전에 100일을 채우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100일을 채우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왜 계속하지 못할까? 정말 쉽지는 않은데 이분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100번 쓰기, 100일 100번 쓰기보다는 훨씬 쉽고 간단해요. 네.
근데 이 간단한 방법을 왜 못할까? 저는 100번 쓰기를 해봤고, 그리고 뭐, 해본 상태에서, 그리고 이런 서적 같은 거, 그리고 이런 마인드, 뭐, 그런 자체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느끼지만 일반인은 공감도 하기가 좀 힘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지만, 계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00일을 채우지 못하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소원을 이룰 이유가 없기 때문. 맞아요. 그냥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편한데 뭐 신경 써서 뭐를 이뤄? 그냥 지금 받고 있는 월급도 좋아. 뭐 200, 300만 원이면 되지 뭐. 그리고 100만 원이라도 나름 행복감을 느끼면서 다른 부분에서 좀 행복을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잡은 사람들은 별로 크게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일 뿐이지. 근데 만약에 목표를 정하고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100번 채우기를 못하는 사람은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소원을 이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고. 두 번째, 변화가 두려워서 잠재의식이 거세게 저항하기 때문. 잠재의식이 정말 되게 신기한 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네? 이 잠재의식이에요. 내가 항상 갖고 있는 생각들.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 이 의식에서 잠재되어져 있는 생각들이 잠재의식인데, 그 변화가 두려워하는 그런 잠재의식을 우리는 깔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청주라는 이 도시를 벗어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혼자 싱글로 오래 있었고 나이가 4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가 너무 두렵고 혼자라는 게 너무 두려워서 저는 분가를 못했어요. 네. 근데 분가를 빨리 해서 독립적인 삶을 살고 독립적으로 홀로서기가 됐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잠재의식에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지금 40인데. 어머니, 아버님이라고 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까지도 그냥 엄마, 아빠라고 하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그냥 막내딸로 제가 남동생만 7살 차이 나는 남동생만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막내예요. 남동생은 서울에 올라가서 한 20대부터 이제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지금 장가도 저보다 먼저 들었었고 아이도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고 해서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삶을 먼저 살았던 동생이라서 제가 실질적으로 가장 막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부모님께서. 그래서 저는 부모님 곁을 떠나서 혼자 산다는 게 너무 잠재의식에서 무섭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깔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두려워서 잠재의식이 거세게 저항하기 때문에 혼자 나가서 독립 못했던 것처럼 여기도 잠재의식이 거세게 저항하기 때문에 100일을 채우지 못하는 거래요. 그리고 세 번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 맞아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루어질까? 저도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기 전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서 성공해내지 않았으면 아마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다. 뒤로 물러날 곳이 없어도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때 뒤로 물러날 수가 없어서 잡았던 직업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도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사업에 크게 실패를 하고 제가 빚이 왕상만하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태였었고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벌 수 있는 방법이 뒤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낭떠러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만 딱 뒤로 잘못 까딱하면 제가 낭떠러지 뚝 떨어지게 되는데 저한테 제안이 온 거죠. 어린이집 교사 제안.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절실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제가 이걸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소원을 빌었냐면 저는 평범해지자
평범해질 것이라는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너무 이제 절실했을 때, 맞아요. 그때도 절실해서 제가 그걸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평범하게 올라오는데, 마이너스에서, 인생의 제로에서 마이너스의 상태에서 평균치로 올라오는데 한 10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절실해서 그걸 잡았듯이, 직업을 잡았듯이 이것도 저는 너무 절실해서 저는 목표를 쓰고 소원을 이제 빌은 거죠. 근데 그때도 평범해져야겠다. 왜냐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믿음 때문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저도 근데 아마 이런 믿음은 있었지만, 요번에는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건데, 어쨌든 일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 나이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좀 생각의 변화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월 수입 1,000만 원이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도 애초에 왜 1,000만 원이어야 하는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1,000만 원이 없으면 최저 생계도 힘든 지경이라면 열심히 할 것이다. 맞아요.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라도 엄청 열심히 하겠죠. 생계를 위협하는데. 제가 그랬거든, 제가. 저는 그때 월급 진짜 몇십만 원 그거 다 받고, 어린이집 선생님 할 때 받고, 진짜 빚을 탕감도 못하고, 그리고 진짜 뭐 생활비는 진짜 3만 원? 3만 원 갖고 살았어요. 나갈 수가 없고 맨날 눈물 철철철철 흘려가면서 그때 제가 영어 강사도 이제 병행을 하고 싶어서 제가 그때 독학을 했거든요. 그때 막 주말도 없이 어린이집에 진짜 처박혀서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면서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진짜 희망이라고는 없으니까. 근데 희망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철철철 흘리면서 그 기술을 배웠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 생계를 위해서 했는데, 그때 생각이 좀 나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리고 변화가 두려워서 잠재의식이 거세게 저항하기 때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비법의 효과가 뛰어날수록 변화는 필연적이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안심과 안전을 제1 목적으로 하는 잠재의식은 변화를 싫어하고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은 비법으로 변화, 그러니까 실현이 가까워질수록 그것을 멀리하게 하려고 기를 쓴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법이 귀찮아지거나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 그것이야말로 변화의 조짐이니 이런 의심이 들수록 소원의 실현이 가까워지는 것이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막 100번 쓰기 막 하고 있을 때 제가 막 그때 막 읽었던 기사 이런 거를 딱 보면 어떤 거였냐면, 막 부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이런 거에 막 기사가 그냥 제 눈앞에 막 오는 거예요. 제가 뭐를 인터넷을 열면 그런 게 그런 게 눈에 띄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근데 나는 언제 부자가 되지? 나는 언제 성공하지? 나는 진짜 맨날 이렇게 해서 아자아자 막 힘있게 막 하고, 막 거울 보면서 막 나 오늘 나에게 큰 행운이 찾아올 것 같아.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이런 걸 하고, 막 잠들기 전에 막 천장에 붙여놓은 100억짜리 수표를 막 보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거 보면서 눈 뜨고, 막 맨날 감사일기 쓰고,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나는 근데 언제 이게 잘 될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도 못 느끼니까. 진짜 의심이 진짜 많이 들고, 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정말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맨날 그런 불안감? 이런 것도 진짜 엄청 심하게 찾아와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지 않고, 왜?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포기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랬는데 바로 이게 어느 순간에
빵 터져버리는 순간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알겠어요. 잠재의식에서도 막 불안하기도 하고 꿈도 조금 좀 심란하게 꿀 때도 있었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잠재의식의 저항에 휩쓸리지 뭐 휩쓸리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 근력 운동, 뭐 공부, 일찍 일어나기 일상생활에서 겪는 일도 마찬가지래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습관이 되고 하면서 그게 이제 소원이 실현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고 근력 운동을 해서 이제 건강해지고 공부의 실력이 향상이 되고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하겠다고 결심한 일인데도 도저히 계속하지 못할 때 누구든 곧바로 자기 상황에 맞는 이유를 찾아낸대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계속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맞아요. 이렇게 우리는 진짜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나는 아닌 것 같아. 맞아.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좀 중간에 막 마음이 막 땡기지 않고 이런 것들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목표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진정으로 하고 싶으면 어떤 고난이나 어떤 고비가 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야. 난 이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 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무 슬퍼. 가슴이 아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저도 쉽게 딱 이런 생각을 하니까 누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실로 다양한 변명들을 늘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모두 잠재의식이 정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겨우 하루 1분인데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다면 그것은 바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마음 때문이래요. 안 되는 이유 찾아냈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이유 모르겠죠? 그럼 뭐예요? 그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왜냐하면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이나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100번 쓰기를 할 수 없다라고 여기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이걸 한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되지 않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실패하는 방법 단 한 번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요거 좀 읽어드리고 100번 쓰기 그 비법 한번 같이 해봐요. 성공한 사람이 100명이라면 성공한 이유도 100가지다.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로 한밤중에 아이디어가 떠올라 한 번도 일찍 일어난 적이 없다는 사람도 있다.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항상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새벽에 많이 구상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도 아침에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 보고 이제 제가 108배 수행을 했었거든요. 108배는 그냥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정신이 너무 약해서 제가 이제 108배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교인들이 그러니까 종교에 관계없이 108배는 자기 수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수행법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아침에 조금 일찍도 일어나 보고 새벽에 이제 저도 일찍 일어나서 일과를 보내보고 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보세 의류를 판매를 해요. 근데 보세 의류를 판매를 하면 새벽에 물건 주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새벽에 물건 주문하면 이제 예전에는 제가 새벽에 촬영을 많이 했거든요. 새벽에 촬영하고 좀 아침나절에 잘 때도 많았고 불면증도 되게 심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온통 구상으로 꽉 차 있었거든요. 이 사업하는 거에 꽉 차 있고 거기다가 낮에는 한 12시, 1시 이렇게 일어나서도 이제 옷 판매하는 거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의 어떤 패턴은 1시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게 더 편했었어요. 전 근데 낮잠은 안 자요. 낮잠은 안 자고 그렇게 하는데 저 또한도 그렇게 아침 새벽형 인간이 좀 되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랑은 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많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직업의 종류도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근데 꼭 새벽에 일하는 사람은 뭐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거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을 굶는 것이 성공 비결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침부터 고기를 먹어서 성공했다는 사람도 있다. 하루 4시간만 자고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이 성공 조건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에 8시간, 낮에 1시간씩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다. 맞아요. 다 달라요. 그리고 인터넷을 제압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컴퓨터를 만져본 적도 없는데 성공한 사람은 또 많다. 맞아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거기에서 승부를 내는 게 저는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시대의 흐름을 조금 타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파고들어야지만 성공에 대한 승부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좀 제 주관적인 부분은 그래요. 제 성공 요법은. 이렇듯 세상에 넘쳐나는 성공 법칙, 성공 비결은 대부분 제각각의 내용은 물론이고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뒤에 만든 이론이어서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 그에 반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이유는 오직 하나다. 무적의 실패 법칙이라 해도 좋을 만한 그것은 바로 변명이다. 변명이다. 맞아요. 저 변명. 이 변명이 엄청 그 사람의 발전하는 걸 굉장히 막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월수입 1,000만 원이라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변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월수입 꼭 1,000만 원 아니어도 월수입 500부터 월수입 300부터 월수입 지금 뭐 내가 벌이가 없는 사람 월수입 200부터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뭐 1,000만 원이라는 수치는 워낙 지금 뭐 몇백만 원 수입을 많이들 버시고 계시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냥 월 1,000 이렇게 만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자기 나름대로 맞춰서 금액을 정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변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돈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아. 힘들게 고생하면서까지 돈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맞아요. 이런 사람 되게 많죠? 점을 보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한다. 저는요, 전 점쟁이들이요. 저 점 보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정신이 약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고 너무 사업을 진짜 어렵게 왜 시대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고 제가 딴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점집에 진짜 많이 다녔어요, 저. 근데 지금 제가 다니는 데는 저는 철학관 한 군데 다녀요. 너무너무나 유명하시고 제가 이제 청주에서 한 40년 넘게 이렇게 70세 전, 60세 후반의 남자분이세요. 할아버지신데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철학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최진실부터 시작해서 엄정화, 뭐 신은경, 뭐 김태우, 그리고 엄태우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서울도 일주일에 2번 올라가셔서 지금까지도 토요일 일요일 날은 서울에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한테 나중에 이건 좀 재밌으니까 일화로 제가 들려드릴게요. 저 진짜 재밌는 일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철학관 가서도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소원이 이게 점집이나 철학관 가더라도 제가 원하는 대로 되려면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저한테 따라와요. 모르셨죠? 점쟁이들이 저한테 따라와요. 제 뜻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게 저도 어렸을 때는 안 됐는데 이게 제가 첫 번째 100번 쓰기 그거 이루고 나서 좀 전에 제 눈 무서웠죠. 저쪽 보고 있을 때. 저 왜 그럴까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는 제가 운이 되게 많이 바뀌는 걸 많이 느꼈고 저한테 이렇게 오는 기운들이 굉장히 좋은 기운들이 많이 와서 뭐 이렇게 철학관 선생님 저는 만나는 게 되게 평생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막 엄청나게 막 뭐랄까 뭐랄까 약간 사기성 있게 말하고 이런 것 좀 있잖아요. 점쟁이들은. 근데 그런 것도 없으시고 저는 그냥 믿고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다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점을 보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 이거는 자기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냥 다 듣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점을 보러 갈 너무 힘들 때 상담을 받는 것처럼 친구와 얘기를 하는 것도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가기 전에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지금 이 말을 들어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가 답답하니까 그냥 말동무 삼아 내가 그냥 이 시간을 보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한번 가서 그냥 말동무 삼아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저는 안 듣고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걸로 그냥 끝내고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되더라고요. 점집에 가서 의지를 한다는 거 그냥 그 시간 때우는 거 저는 그렇게 물론 점집에 되게 좋으신 분들도 되게 많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자기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정확하고 분명한 이유 분명해요. 이거는 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다음 월 수입 1,000만 원이 되면 친구를 잃는다더라. 월 수입 100만 원이어도 친구 잃으려면 잃어요. 네. 절대 결코 이렇지 않아요. 능력, 학력,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는 무리다. 절대로. 그럼 서태지가 중졸인데 왜 그 사람 그렇게 성공했을까요? 능력? 능력은 기술을 배워서 공부를 해서 자기가 파고 들어서 키워야죠. 저도 사실 유튜브 지금 하나도 모르는데 제가 이런 것들 컴퓨터 다루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고 불편해하는 사람인데 전 제가 지금 하나부터 다 찾아서 해요. 왠 줄 아세요? 좀 늦더라도. 제가 전에 영상에서 드림킬러들 조심하라, 드림킬러들 말에 좌지우지 되려고 말씀드리면서 드림킬러가 내 꿈을 방해하는 자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거기서 이제 예를 들었을 때 제가 유튜브 영상 편집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을 써서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그거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인기가 빨리 올라가고 이게 뭐 유튜브 뭐 구독자 수 뭐 올라가고 그러면서 막 활성화가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생각은 그러냐 맞아 뭐 이렇게는 하는데 저 그거 다 알아요. 아는데 제가 선택한 길은 방법은 그거예요. 제가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편집 영상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연습을 해서 제가 기본적인 걸 할 줄 알아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걸 부탁을 했을 때 저도 그냥 해볼 만큼 하고 그냥 제가 지금 즐겁게 하고자 시작을 했는데 돈을 막 투자하면서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그냥 제가 소통이 하고 싶고 즐겁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픈한 거고 영상을 찍는 거라서 막 돈 투자 막 하면서 막 일부러 막 빨리 가고자 그러면은 빨리 가는 이렇게 저기 뭐지 그 빠를수록 체한다고 저는 체하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이 너무나 급하게 서둘렀기 때문에 크게 실패하고 크게 망가졌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소소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잔잔하게 이렇게 가는 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걸 알게 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좀 30대 초반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좋게 되라고 이렇게 뭐 조언 아닌 조언을 해준 거는 그거를 제가 모르진 않는데, 그렇게 말을 해줘서 그냥 그러냐, 이렇게 해서 그냥 넘겼는데, 저는 제 의지가 제가 생각한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구상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도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자기가 기술을 진짜 키우고 알 때까지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서 정말 생계를 위해서 알바라도 뛰어야 되고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저 진짜 저도 그랬거든요. 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도. 제가 사업만 하다가 어렸을 때 사업만 하다가 너무 크게 이제 좀 돈을 이제 실패를 봤어요. 돈을 좀 많이 빌려줘가지고 못 받고 이러면서 돈을 많이 고략이 있었는데 그때 울어봤자 소용없고 가슴 친다고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 필리핀 노동자가 우리나라 와서
아침에 새벽별 보면서 출근해서 밤에 그 새벽별 보면서 퇴근하는 말 그거 그러면서 눈물을 진짜 많이 흘리면서 그렇게 저는 능력을 키울 때까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 넘게. 한 15년 정도 되니까 좀 평범해지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무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변명이에요, 변명. 그리고 주위에 월 수입 1,000만 원인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좀 어렵지 않을까? 1,000만 원인 사람 세고 셌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월 수입이 나 정도 되는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만나고 찾고 편애하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더 수입이 높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가 먼저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청주 지역에 살거든요. 청주에 살면서, 어, 서울에 제가 이제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제가 서울에서도 이제 아는 지인들 이렇게 만나고 또 김승우 회장님 뭐 그런 세미나 같은 거 있으면 가고 또 김승우 회장님 제자들 이렇게 딱 모이는데 보고 하면 서울에는 그리고 또 제가 저기 그 같이 뭐 수업도 들었던 언니가 이제 작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언니 그 책 속에 그 주변 지인들 그 기본 100억 정도 부자들 얘기를 쓴 거예요, 서울에. 근데 그 언니 얘기도 듣고 하지만 서울에는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청주에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요리 수업을 이제 청주에서 이제 받았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저희 친언니 저기 중학교 친구예요. 근데 그 언니랑 저랑 이제 그 언니도 이제 요번에 요리 수업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걸 제가 도와주면서 언니랑 막 대화를 하다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리치 채널을 이렇게 오픈해서 찍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화를 해보고 언니랑 이제 제가 재테크 수업을 요번에 받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는데 그 언니하고 대화를 하고 그 언니도 저한테 제가 이제 이런 쪽에 부자 마인드를 키우는 걸 관심 있어 하고 채널도 운영하고 하는 걸 보면서 언니가 얘기를 해주는데 청주 지역에 이렇게 1,000만 원 수입이 기본으로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계획 중에 하나가 강리치 채널이 조금 더 이제 활성화가 되면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해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부권에서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창출해내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노하우를 알잖아요. 벤치마킹하면 정말 더 근접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제가 벤치마킹 그 1번이잖아요. 하는 사람. 김승우 회장님 거 바로 따라하고. 생각하면 된다니까. 나도 생각하면 되겠지. 거기다 도시락 파는 도시락 파는 여잔가? 제가 저게 책에 있는데 그 김승우 회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파리에서 김승우 회장님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시는 그런 켈리첸가? 그분이 있어요. 제가 김승우 회장님한테 페이스북에다가 쪽지로 저도 그분처럼 여동생처럼 생각해 주셔서 저도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어요. 저 그 100번 쓰기 할 때. 하기 전인가? 할 땐가? 그랬더니 김승우 회장님이 답이 오셨어요. 생각해서 목표를 정확히 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저를 이제 강세영이라고 하면 아시더라고요. 페이스북 친구기도 하고. 페이스북 친구 해주세요, 김수호 회장님.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월 수입 1,000만 원 되는 사람이 주변에 정말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요리 쿠킹 하시는 분은 이제 요번에 강은경의 똑똑한 밥상이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 오픈을 할 예정인데 제가 이제 촬영 조금 해드리고 왔거든요. 제가 도와드리고 제가 강력하게 저희한테 정말 좋은 요리 비법을 알려달라고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그 강은경 그 대표님 영상 인터뷰도 찍으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준비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변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변명들 내려놓으실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저와 같이 이 100번 쓰기 어떻게 하는지 비법을 같이 배워보세요. 간단하게 제가 쓴 거 알려드릴게요. 100일 만에 소원을 이루는 비법. 요거는 89페이지예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왜 이러고요. 집중하기 바란다. 말 꼬일 때 되게 많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자, 실천이 6단계고요. 1단계. 필기도구와 이 책의 부록인 비법 노트를 준비한다. 이 책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요 더 시크릿 노트라고 해서 요걸 줘요. 요거는 크기가 되게 작아요. 네. 그냥 작아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 100번 쓰기 할 때 여기서 이렇게 큰 데다 했거든요. 제가 나름 되게 쬐끄맣게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 이거 100번 쓰기 김승호 회장님 생각의 비밀 이 하루에 일일 100번 쓰기 이거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이 아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비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좀 큰 걸로 했고 좀 얇은 걸로 왜냐하면 저는 가방에 기본적으로 저 노트를 다 이거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얇고 그냥 아무 때나 막 집어넣기 좋은 걸로 선택을 해서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작게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필기도구는 두 색깔로 이렇게 하래요. 두 가지 컬러로. 예를 들면 뭐 검정색 하나, 빨간색 하나, 아니면 파란색 하나. 그래서 비법 노트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수첩 크기의 노트로 대신해서 해도 된다.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세 가지 소원을 정한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해드리는 영상 가지고 그냥 보시고 책 안 읽으시고 제가 그냥 부정적인 감정 다루는 거 그리고 이제 100번 쓰기 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노하우는 딱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요 노트를 책을 사지 않으시고 그냥 영상만 보시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이런 책 같은 노트 같은 거 하나 사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단계 세 가지 소원을 정한다. 세 가지 소원 뭐예요? 뭐 정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소원을 정해 보세요. 저는 뭐를 했냐면 제가 올해 초에 너무 신기하게 김승우 회장님 그 제자들이 신년회를 열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파티를 제가 이제 갔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썼어요. 2018년 뭐냐면 이거 잘 안 보여요. 그쵸? 이게 캠이 거꾸로 나오니까 헷갈려. 12월 31일까지 무조건 이루어지는 소원 카드입니다. 올 한해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했어요. 1번 택배 100개 월 순수 2천만원 2번 결혼 임신 3번 신혼집 30평대 입주 서형 딱 해가지고 1월 27일이라고 썼죠. 이게 올 초에 쓴 거예요. 저는 요걸 소원을 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뤄야 되는 게 이것도 제 소원을 노출시키는데 괜찮으시죠? 제 소원이고 제 목표니까 월 순수 이익만 2천만 원이 올해 소원이에요. 목표예요. 목표라서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숨이 가빠요. 숨이 가쁘고 제가 첫 번째 그 소원 빌 때도 너무너무나 숨이 가쁘고 그러면서 이뤄냈던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것쯤이야 그래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면서 달려가긴 하는데도 저도 이뤄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맨날 제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고 부정적인 감정 이거 클리어 시켜주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올해가 경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이루어지는 게 과연 진짜 가능할까 이렇게 저는 가능할까라는 생각 이제 안 하죠. 왜냐하면 해봤던 사람이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건 저는 알거든요. 되게 끈질겨요. 집착 엄청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택배 100개
왜냐하면은 택배가 쇼핑몰들 보면은 택배가 많다고 그래서 월수 뭐 2천, 3천 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박리담회를 하기 때문에 택배 개수와는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100개를 나가면 너무 재밌거든요. 택배 막 싸는 재미, 그리고 거기다가 막 주문 받고 막 이런 거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그래도 기본 택배 100개는 유지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이제 결혼하고 임신. 지금은 결혼했잖아요. 뭔지 아시죠? 저 소원 이뤄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신혼집 30평대 입주. 이건 뭐냐면, 제가, 좀 작은, 조그만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남편은 좀 절약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큰 집을 또 선호하는 사람도 아니고, 좀, 어, 뭔지 아시죠? 조금 절약해서 살자, 뭐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했는데, 이때 1월 달에는 남편이 저하고 결혼할 거를 엄두를 내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걸 썼어요. 네, 근데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네. 그럼 뭐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첫 번째 그거는 2018년에 이루어내야 될 거고, 그리고 결혼, 임신, 요 두 번째 소원은 결혼하면서 임신에 대해서 같이 썼거든요. 여기다가 그것도 또 이루어야 되는 거가 하나는 이뤘으니까 임신만 이제 2018년에 하면 되고, 이제 3번, 그러니까 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1월 1일 날부터 쓴 거를 여기에다가 딱 3개 손 쓰라는데 저는 거침없이 막 쓴 거예요.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목표가 있어서 하고 있으면 이런 게 나왔을 때,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거침없이 쓴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흔들흔들해. 하고 있는데도 흔들흔들해. 아까처럼 막 잠재의식에서 거세게 뭐지? 거부하고, 거기다가, 정말 과연 소원이 이루어질까? 내가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나오진 않아요. 바꿔버려요. 근데 전 똑같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쓴 게 택배,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쓰거든요. 요거를 알려드릴게요. 2단계 알려드릴게요. 3가지 소원을 정한다. 정했잖아요. 그럼 100일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정한다. 부정어와 형용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디서나 법칙이에요, 법칙. 규칙이라는 룰 있죠? 이거는 똑같아요. 100번 쓰기 할 때, 아니면 소원 이룰 때. 완료형이나 진행형으로 한다. 왜냐하면 완료형으로 나는 되었다 딱 했을 때 너무 현실하고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행형,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마음이 좀 더 편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행형이나 완료형으로 쓰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소원은 각각 15자에서 25자 사이로 한다. 제가 첫 번째 소원이 택배 1일 100개, 월수입 2천만 원이 되었다. 딱 20자예요. 딱 20자. 그러니까 뭐 숫자는 뭐 하면 숫자까지 하면 25자인데 거의 저는 20자라고 했고, 두 번째는 2018년 3월 임신해서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되었다. 26자. 이건 좀 길게 했네요. 아이고, 참, 세상에 결혼이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임신해서 속도 위반으로. 이거 왜 여기서 이렇게 썼냐면, 여기에 얘가 나와요. 그래서, 나도 한번 쓰면 좋겠다. 저거 좋겠다. 그랬는데, 요거는 그래서 쓰게 된 거고, 세 번째는 2018년 3월 30평대 아파트에 입주했다. 요거 15자네요. 요거는 3월 달에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4월 15일 날 이사를 들어왔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쓰래요. 그리고 자기 이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린다. 저 위에 행복해지는 모습은 제가 택배 100개 나가고 월수 2천만 원 되면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너무 행복해 하실 거고, 저 또한도 좋아할 거고, 저도 너무 행복하고, 저희 가족들도 행복하고, 거기다가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돼서 임신해서 결혼하면 저희 부모님도 좋아할 것이고, 저도 좋아할 것이고, 신랑도 좋아할까요? 애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0평대 아파트 입주했을 때 그래도 편안하게 사는 딸의 모습을 보시고 부모님 좋아했을 것이고 또 저희 그 시댁 저희 부모님들께서도 좋아하실 것이고 저희 가족도 좋아할 것이고 다 같이 좋아하는 거죠. 예,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가장 좋은 건 저죠, 남편하고. 네, 네. 그리고 아무튼 어, 그렇게 이제 누군가가 좋아할 거 생각해서 이제 행복한 거죠. 네. 그래서 3단계.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참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작가가 폭포 수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폭포 안에서 몇 년 동안 이거를 생각해내고 해서 이 비법을 알아낸 게 폭포에서 수행을 하시면서 알아낸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숨을 들어 마셨죠. 그 사이에 첫 번째 소원을 3번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펜을 드세요. 그 다음 크게 숨을 내쉰다. 연결해서 하면 택배 100개 월세 2천만원, 택배 100개 월세 2천만원, 택배 100개 월세 2천만원, 택배 100개 월세 2천만원. 이때 숨 쉬면 안 돼요. 그리고 다 썼어요. 그러면 숨을 이렇게. 이게 비법이에요. 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참는다. 그 사이에 두 번째 소원을 3번 쓴다. 그 다음 크게 숨을 내쉰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가지 소원을 3번씩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9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숨을 크게 들이쉬고 두 번째 소원을 3번을 쓰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크게 숨을 들이쉬고 소원을 쓴 다음에 그 숨을 다시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릴렉스 하면서 고맙습니다라고 한번 쓰는 거예요. 항상 요게 규칙이에요. 고맙습니다. 제가 요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네요. 여기 첫 번째 소원 여기 쓰고 두 번째 소원 쓰고 세 번째 소원 쓰고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썼죠. 그 다음에 1월 2일 날 제가 또 안 되지? 1월 2일 날 여기 택배 여기 쓰고 두 번째 여기 쓰고 세 번째 여기 썼어요. 고맙습니다 썼죠. 요거를 제가 언제까지 했냐면 4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했고요.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가지 소원, 월수 2천만 원, 남편 아가 만남, 30평대 신혼집 입주 고맙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때 김수혜 작가님 많이 이제 유튜브를 봤기 때문에 이 3개의 소원을 그분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분이 항상 고맙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쓰시는데 만약에 술을 드시거나 이제 누군가 이제 만나서 예를 들어서 술자리를 한 다음에 좀 갑자기 깜빡하게 술 취하면 자잖아요. 그러면 바로 일어나자마자 1시간 이내에 요 소원을 쓰면 된대요. 이거를 3번까지는 인정을 해준대요. 인정. 네, 저도 한 2번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깜짝이 놀래서 새벽에 자다가 술을 이제 한잔하고 깜짝 놀라서 자다가 새벽에 깨서 이걸 쓰고 잔 거예요. 전 이거는 목숨이었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100일 동안 실천 규칙은 100일 동안 매일 밤 자기 전에 6단계. 반복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 각 페이지에 날짜와 며칠째인지 적어두면 좋다. 저도 적었죠. 각 소원을 쓸 때 전날 쓴 소원은 보지 않는다. 절대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분명하게. 네. 소원을 쓰는 표현은 매일 조금씩 달라져 좋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도 이렇게 썼지만, 요게 달라져도 좋다고 해서, 어떻게 썼냐면요. 그 다음에 제가, 하와이 여행 간 걸 썼어요.
잠시만요. 하와이 여행 간 거. 왜냐하면 남편과, 여기 있다. 통장에 돈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그 첫 번째로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올해 남편과 하와이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신혼여행 하와이로 갔어요. 남편 아시죠? 절약해서 가자. 신혼여행 뭐하러 가냐. 저도 안 가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하와이가 가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남편하고 엄청 이렇게 대립되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겨가지고 가게 됐는데, 남편 고집이 저보다 너무 세가지고 제가 이기는 건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다 썼는데 진짜 말이 씨가 된다는 게 맞는 게, 남편하고 결혼해서, 왜냐면 하와이 해변을 걷고 있는 걸 같이 여행을 갔다는 얘기잖아요. 전 그거를 결혼을 해서 여행을 신혼여행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바꿔서 썼어요. 그리고 올해 신혼집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도 썼고요. 여기 또 이렇게 썼네요. 월수 2천만 원의 폭포처럼 쏟아졌다. 2천만 원이. 그 다음에 올해 남편과 와이키키 해변을 걷고 있다. 올해 30평대 신혼집에 트리를 꾸몄다. 이게 뭐냐면 다 입주해 있다는 거죠. 뭐 크리스마스 때 제가 트리를 장식하려고 하는데 그걸 미리 했다고 생각을 하고 쓰는 거예요. 왜냐면 2018년에 요 소원은, 이 세 개의 소원은 100일 후에 이루어질 것도 있지만 자기가 정해놓은 그런 그 기간 동안 이루어내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반을 이뤘고 지금 반은 2018년까지 맥시멈으로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썼네요. 월수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남편과 초음파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30평대의 신혼집 테라스에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테라스는 없는데 30평대는 많네요. 예, 그리고 올해 남편과 와이키키 태양 아래 있다. 이렇게 또 쓰고요. 그리고 올해 남편과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리고 이제 30평대 아파트를 그러니까 할 것을 계약을 한 후에 소원이 한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 소원은 다른 걸로 기간이 10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바꿔서 다른 소원으로 채워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꿔서. 근데 제가 3월 달에 아까 아파트 계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3월 17일 날 계약을 했나 봐요. 18일 날인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썼네요. 올해 남편과 아이를 만났다. 그리고 남편과 고기 유통이 대박 났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소원은 변하지가 않았는데 세 번째 아파트 입주하는 소원은 딱 이제 바꿔버린 거죠. 76일째 되는 날, 77일째 되는 날 남편과 고기 유통이 대박이 났다. 왜냐면 저희 남편이 양념갈비 그 집을 하는데 본인이 직접 제조를 하고 만드는데 전 너무 맛있고 오신 분들이 다 너무 맛있다고, 음식 다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남편이 정말 유통을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남편 갈비를 안 먹으면 금단 현상처럼 갈비가 생각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꽤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고기 유통을 하면 너무 잘 대박이 날 거라는 생각에 여기다 이제 소원인 거죠. 소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소원. 그래서 이렇게 바꿔 썼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썼어요. 남편이 매일 뽀뽀 허그를 해준다. 이렇게도 쓰고, 요때는 남편이 아니었는데 이제 결혼 그 예식장 잡고 그 다음에 요때는 결혼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표현도 했네요. 그리고 매일 운동해서 근육이 생겼다. 근육 생긴 것도 하고 이러면서 저는 말을 조금 바꿔서 쓰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과 매일, 왜냐면 한 가지도 좋은데 제가 상상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쓰면서. 그래서 남편과 매일 깔깔 웃을 일이 많다. 이렇게 했고, 남편이라고 하니까 남편하고 결혼하는 얘기, 아이 만나는 얘기, 이게 다 같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4월 10일까지 마무리해서 100번 썼는데 요때 이루어진 게 결혼? 신혼집? 이것까지는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날 그 소원을 보지 않더라도 자기가 그냥 기본적인 맥락 자기가 어떤 목표 소원을 썼는지만 생각을 하면 말을 조금씩 바꿔서 하셔도 되니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는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정성껏 마음을 담아 쓴다. 단 한 번에 쓴다. 깨달은 점이 있다면 노트 여백에 적어둔다. 이제 뭐 다른 컬러 하나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뭐 쓰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컬러로 쓰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냥 안 하고 그냥 한 컬러로만 썼는데, 여기에 이제 비법 노트의 예는 여기는 2016년 1월 1일 뭐라고 썼냐면, 첫 번째 들이쉬고 2016년 안에 월 수입이 500만 원이 넘었다 하면서 3번 쓰고 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해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람이 생겼다 하고 3번 쓰고 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016년 여름에 애인과 미국 세도나에 갔다 3번 쓰고 후 하고, 그 다음에 릴렉스 하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100일 이내에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 간 소원으로 바꾼다. 제가 아까 소원 바꿨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던 100일만 한다. 딱 100일만 하고 다음에 같은 소원을 다시 쓸 때는 100일 이상 간격을 둔다. 제가 지금 4월달 4월 10일에 마무리가 됐으니까 100일이 되려면 5월 10일, 6월 10일, 7월 10일, 8월 10일. 이제 쓸 때 됐어요. 예. 왜냐면 저 다시 100일 100번 쓰기 노트를 다시 할까 했는데 100번 쓰기 노트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세계의 손 되게 좋았거든요. 요거 세계의 손 저 시작해야겠어요. 저 쓸 거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시 이제 2018년 안에까지 계획한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되는 부분에 좀 더 뭐랄까 좀 더 강하게 누르기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뭐 미신이라기보다는 자기 마인드 자체를 잠재의식에 집어 넣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끔 내가 움직이게끔. 이게 목표가 정확하고 분명하고 자기 이 잠재의식까지 깔아놓으면 굉장히 분발이 되고 이게 그 탄력이 확 붙어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고생은 하죠. 예, 근데 지금은 행복하면서 하루를 행복하면서 옛날처럼 가슴 치면서 안 하고 행복해하면서 막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래도 노하우를 많이 발견하고 제가 알기 때문에 좀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도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네. 그리고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쓴다. 만일 쓰는 것을 한동안 잊어버렸다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 깜빡했을 때는 다음날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쓰면 괜찮다. 단 3번까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게 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비법 쓰기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렇고요. 이 세계에서 온 100일의 기적에 이 비법이 저도 이루어지는 거를 알고, 그리고 결혼이 확실하지 않았던 저에게도 왜 이게 확실해졌나 했더니 제가 굉장히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끄는 힘이, 그리고 제가 집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끔 마인드부터 바꾸고 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끔 하기 때문에 가능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싶어요. 사람 마음 움직이기가 가장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도 결혼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 애인이 생겼으면 하시는 분들, 수입이 정말 지금보다 월등히 많이 창출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건강해지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싶으신 분들, 이런 등등 정말 각각의 소원들이 많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정말 꼭 요렇게 제가 그러니까 지금 3개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 영상을 차근차근 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회사를 그만둔 후 정말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나는, 이 작가님이 이 비법을 터득하기 전까지 세간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비법이란 비법은 모두 실천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보름달 빛에 통장을 비춰보면 임시 수입이 생긴다. 1달러짜리 지폐를 지갑에 넣어두면 돈이 들어온다. 만투라. 신비한 힘이 있는 문구. 원래는 배다. 성전준 창가래요. 만트라를 외치면 부자가 된다. 만트라! 이렇게. 저 보름달 보고도
소원 빌었어요. 보름달 보면서 제 신랑 이름 부르면서 신랑이랑 잘 살겠다고.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제가 잘 하고 살겠다고 이러면서 막 보름달만 보면 막 기도하고 이랬는데 신랑은 몰라요. 제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걸 몰라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돈이 닥치는 대로 따라 했는데 주술적인 것이어서 효과가 있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대요. 동시에 당시에 들은 이야기 중에는 전재산과 맞바꾸어서 배워야 할 만큼 대단한 비법이라는 것도 있었대요. 근데 효과가 절대적이라고 했다. 술을 먹다가 그 비법이란 것의 개요를 살짝 물어봤더니 그게 어이가 없었다. 단 그때 알게 된 사실은 어떤 방법이든 효과는 결국 본인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이분이 이 얘기를 이렇게 그 비법을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은 본인 하기 나름이니까 본인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이 소원을 그 노트에다가 이제 쓰면서 이뤄내느냐, 그거는 본인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 책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새록새록 그때 기억도 나면서 다시 제가 이제 100일이 지난 거 이제 알게 됐어요. 저는 한 10월 달쯤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래서 8월 달에 제가 다시 한번 저도 세계 그 100번 쓰기 노트 다시 한번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삼아도 나쁠 거 없지 않을까요? 3개 쓰는 거고 이거 3번만 하고 고맙습니다만 쓰면 되는 건데 그쵸?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정말 필요한 소원이라면 여러분이 모두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에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이제 조금 지나면 이 성공 노하우에 대한 책을 읽는 그런 성공의 그런 비법, 부자 마인드 이런 책과 감정을 다스리는 거. 왜 감정을 다스리는지 아시겠죠? 제가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를 해야지만 성공에 내는 그 정신력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루는 독서회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같이 모이셔서 또 독서회 같이 나오셔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네, 강리치 TV 앞으로 좀 더 나은 영상 찍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죠? 좋은 꿈 꾸시고요. 잠재의식 지금 잠자기 전에 가장 많이 작용을 많이 하니까 내가 정말 건강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시고 사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랑을 받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애인에게 차였든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리고 가족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분들도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신다면 잠재의식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해보시면서 좋은 생각하시면서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또 들어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끌게요.